민감 국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81년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제도가 생길 때부터 들어간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난 93년에 우리가 해제를 추진할 때 우리 외교문서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관찰점이 발견이 됩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를 지정하고도 오랫동안 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유로 지정되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게 우리 외교문서에 되어 있습니다. 10년 지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진정한 사유를 밝힐지 좀 의문이 들어가는 대목이고요.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대 핵개발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핵개발을 안 할 터이니 해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외교문서에 보면은 아국이 포함된 것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70년대 아국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감안 아국이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한 점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찰점은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드디어 이게 핵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해제에 응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건 미국의 외교 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좀 잘 보이질 않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이 말하기를 민감 국가 리스트는 오직 핵과 관련된 문제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pertains solely to nuclear mat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0여 년간 지정 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다가 해제 시점에서는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정부하고 미국은 이 문제가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미국은 그때는 지정 사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설명을 한다는 건가? 또 아니면 그것이 지정 사유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련되는 의문은 다른 의원님들도 이미 제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보안 문제라면 관련된 개개인을 처벌하거나 대처하면 되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것도 동맹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보안 위반과 민감국가 지정 사이를 연결할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안 위반이 지정을 촉발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데에는 또 다른 배경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과거처럼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볼 몇 가지 근거를 좀 얘기해 보자면 첫째로 우리는 과거에 핵 개발을 하다가 지정된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후에도 핵물질 추출한 여러 차례 한 전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한국에서는 핵무장 지지 여론이 아주 높은 가운데 여당 지도자들이 핵무장을 적극 주장해왔고 대통령, 국방장관, 기타 고위 안보 관계자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보안 사고를 보면 보안 사고 자체도 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 관련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경계심을 갖던 차에 핵 관련 보안 사고 등을 계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당만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전문가들이 이게 핵무장하고 무관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우리를 핵개발 때문에 지정해 놓고도 10여 년간 그 얘기는 안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정 배경을 다 밝히지는 않는 것도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안 사고다, 그리고 뭐 특별히 협력에 제약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한국을 좀 무마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외교 사령처럼 들립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만약에 뭐 그러지는 않길 바랍니다만 보안 사고에 완전히 국한해서만 보게 되면 그것은 뭐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인데 부분적인 진실 아닐까. 그리고 그런 파트 오브 더 트루스가 있고 또 홀 트루스가 있는데 그런 사안의 전체 함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관님 처음에 답변하시고 하실 적에 함의 얘기를 하셨는데 장관님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로 제가 느껴서 제가 당초 예상하고 왔던 것보다는 장관님이 좀 전체를 긍정적으로 좀 풀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잘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대미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되지 왜 국가를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를 지정하게 그 내부 규정이 돼 있다고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있었던 그런 민간국가 지정 사례와 관련한 한미 협의는 분명히 핵 원자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 있던 건 사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아까 말씀하신 CPL 리스트, 그 CSL 리스트 pertains solely to nuclear matter라는 그 말은 과기 공동의 소관이 아니라 이것은 원자력 공동 상설이 소관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로 파악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원자력 공동 상설이 합의 의사록에 거기는 이 리스트가 국가안보, 지역 불안정, 테러 지원, 핵 비확산에 대한 고려에 근거한 것임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했다라고 합의 의사록에 그렇게 또 언급을 하는 거 보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 조금의 갭이 있는데 아마도 그 배경은 거기에 그 중요한 과기 공동의 소관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거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저희가 원인을 계속 찾는 이유는 진단을 해야 해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저녁 한 끼 먹는다고 진짜 소주 한 잔 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원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핵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자체 핵무장 발언이 주요 정치인, 그것도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던 2023년 1월부터 그 문제가 심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그런 추측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의원들 의원 외교합니다. 네. 제가 미 상원 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1월에 대한민국 수장인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발언, 그 이후에 워싱턴 선언에 뜬금없이 NPT 체제 하에서의 의무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경고성이었다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무엇보다 2023년 6월부터 핵무장과 관련된 국내 정치인, 여당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 그 다음에 동태까지도 리스트업이 돼서 미 정부에 그것도 안보실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까지입니다. 어떤 의원실인지는 정말 비밀을 전제로 한다면 저 장관님께 또는 TF에 말씀드릴 용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 준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국방수권법이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네. 네, 어떤 법이죠? 매년 세출 예산 법안이 국방 세출 예산에 관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팔로시, 그러니까 정책도 들어가고 네. 심지어 법안을 어멘드도 하는, 그러니까 개정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의 틀을 제공하고 한일 등 동맹국에 대한 뭐 방위 정책이라든지 주한미군 문제, 대북 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군사적 전략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예민하고 또 그것들이 하원 통과되고 그리고 또 상하원 조정위원회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보통 12월께 통과되죠. 네. 예, 그렇게 통과되는 그때까지도 그 내용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에너지부 관련해서 국방수권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죠. 네. 이게 처음이랍니다. 민간국가 관련 개정법안이 국방수권법 통과되고 며칠 뒤에 통과됩니다. 이 모든 법률의 시행 시기가 바로 4월 15일입니다. 자, 민간국가 리스트가 시행하는 시기가 4월 15일이죠. 괴를 같이 합니다. 바로 작년 12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과기부에서 파악하기 이전에 이런 징조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개정된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PPT. 네. 현행 법안이 왼편이고요. 개정안이 오른편입니다. 현행 법안은 관련해서 에너지부 장관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신원조사 등의 이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개정안에는 The Administrator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국가 핵안보국의 수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국가 핵안보국은 어디에 소속된 건지 아십니까? 에너지부입니다. 맞습니다. 에너지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외교부 장관 아래에 있는 별도의 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자, 왜 국가핵안보국 수장에게도 이 권한을 주지? 하던 차에 적용시설과 관련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을 보면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적용시설이 지금도 계속 우리가 민간국가 리스트 얘기하면서 NSL, 국가안보연구소의 출입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4년 12월 통과되고 올해 4월 15일 리스트와 같이 발효되는 여기서는 핵무기 생산 및 연구시설과 관련 기술 보유시설도 그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 생산시설 그리고 해군 원자력 추진 관련 부지까지도 출입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허필 핵입니다. 자, 다시 국방수권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에너지부 민간국가의 보안 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이전에는 국방수권법에는 없던 조항입니다. 국방수권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단순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단견으로 이제 좁은 시틀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전략자산과 관련된 기술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핵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정책의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라는 미 의회와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국가 리스트 자체가 국가 안보를 목적이 제일 큰 대전제이기 때문에 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하게 비단 에너지부의 리스트가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들을 보면요. 이것과 정보를 공유하는 부처가 어디냐면요. DOD, 국방부죠. 그다음에 CPS,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재무부가 주도하고 국방부, 국토교통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법무부 다 들어가가지고 사실 전략자산에 대한 투자까지도 심사합니다. 그리고 BIS, 상무부 소속 기관으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합니다. 여기와 정부가 교류된다는 겁니다. 민간국가 리스트, 분명히 지정권자가 다르긴 하지만 국방부에도 있습니다. 그 민간국가 리스트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상 이 리스트가 저쪽에 참조된다는 게 통상의 견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에너지부의 리스트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주구장창 주장해야 되는 국가 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떤 방식의 제재를 또 당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관련된 조항을 봤더니 동맹국가의 민간국가 리스트를 통보한답니다. 저희는 동맹국가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의 우리는 통보의 대상이기도 하고 통보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통보 절차는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제 발언을 서로가 교체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참조하는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OD의 리스트입니다. DOD 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DOD의 한정이 된다, 에너지부의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대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책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겁니다.
에너지부에 한정된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미국의 외교부에 발표된 그러니까 이 건이 대한 리스트를 보면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야. 곧 해결할 거야. 장관 대 장관이 마주만 앉으면 해결할 것 같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수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 한해 미국의 국방의 틀, 전략자산 배치 틀, 조합기구 등등 모든 것과 관련된 그 틀 안에 바로 이 국방 리스트와 관련된 확대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1월에는 그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상업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아주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연결돼서 이런 규정으로 반대로 나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꼭 그 국방수권법의 규정이 한국을 타겟으로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릴 그 근거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해서 국방수권법이 처음 언급이 됐는데 허필 그때 한국 글쎄 뭐 우연의 일치도 있겠지만 하여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좀 요약을 해보면요. 미국의 민감국 리스트를 지정했다.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미국 말만 믿고 나가겠다. 그게 낫다. 그러면 미국 말은 뭐냐? 보안상이거나 기술적 문제다. 전체를 보면 매우 축소지향적이고 안이합니다. 어떨 때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는 게 낫지 않냐고 오히려 미국의 변호사 같습니다. 외교장관이. 그리고 대변인 같습니다. 아니, 미국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드레스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좀 전에 제가 그 정보를 내놨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어떤 규정에 찾아봐도 등급별로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걸 좀 가져와서 아니라고 이런 미국이 말이 맞다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방금 심각하게 대처하겠다 그랬는데 한미협력이 제한이 없다면서요. 그럼 뭐 하려고 심각하게 대응합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특수합니다. 물론 또 이것도 찾아보셔야겠지만 아까 이재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나라들 중에 상호보장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보국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정원이 파악을 했어야 할 문제고 적어도 소통이 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엄청나게 확신하고 계세요. 다 이렇게 뭔가 확신은 하지 못하고 제대로 미국 말만 지금 옮기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핵무장은 아니래요. 무슨 근거로? 저는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이 한 말입니다. 핵무장 때문이 아니라고 해서 설명 안 한다면서요. 원인을 설명 안 그런 게 아니고 기술 보안 문제라고 답을 했다니까요. 자, 만약에 저도 뭐 100%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걸 핵무장 때문이라고 보면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하셨지만 보시면 왼쪽은 2023년 조선일보 인터뷰부터 그 다음에 국정보고, 업무보고, 국방부, 그 다음에 4월 27일 워싱턴 선언위의 김태효의 사실상 핵공유란 얘기, 그리고 사실상의 핵배치 수준이다 얘기했는 그 날짜를 한번 봐주십시오. 1월 2일 날 얘기했는데 1월 2일 날 바이든이 노라고 했고요.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라 그랬고요. 윤석열이 1월 11일에 얘기했는데 바로 같은 날 미국의 NSC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효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바로 핵공유 아니라고 바로 브리핑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까지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거를 여러분 비핀나랑 누군지 아시죠? 네. NCG의 미국 측 대표입니다. 거기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핵 무장을 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다. 이보다 확실하게 미국의 답이 적극적이고 확실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말한 건 만약에 이게 핵무장 때문이라면 이렇게 근거가 넘친다는 겁니다. 수미테리 기소했을 때 제가 작년에 외통위에서 이 문제 제기했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이것 역시 조선일보가 수미테리를 데리고 외교부가 칼럼까지 지원하면서 핵무장을 막 얘기할 때였고 수미테리의 기소문을 보면
핵무장에 대한 공소 사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뭔지 아무도 외교부에서 얘기하지 않고 저는 거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미텔에 대한 조사는 11년간 지속되는데 왜 저 시점에서 얘기했을까? 그러면 저게 다시 올해 1월에 민감국가 지정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확실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성남 의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 전문가 그룹, 특히 마지막에 컨트리맨 저분은 미 국무부의 비핵 확산 차관보입니다. 그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핵무기 보유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곳은 없다라고 LA타임스나 로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요. 저거는 아틀란틱 카운슬입니다. 작년 11월입니다. 미국에 존재하는 핵무기 전문가 365명한테 물었는데 다음 핵무장 국가가 우리 리스트가 3번입니다. 이란, 사우디,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핵실험이로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상원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는 정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 지금 국회와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16차례 벌어집니다. 또 저는 법안 소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국힘 의원 12명께서 공발하셨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파악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례가 있다. 위성남 의원님께서 너무 잘 표현해서 저도 그걸 다 준비했는데 한번 쭉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런데요, 저것만 보겠습니다. 아까 뭐 외교 문서, 우리 문서들을 다 보여주셨으니까요. 둘 다 똑같이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둘 다 보수 정부입니다. 똑같이 이게 미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한성주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그 이후에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핵무장이 뜻이 없고 비핵화를 약속함으로써 6개월 만에 해제됩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원인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기술적 보완으로 물러가면 이거 해제 안 됩니다. 오히려 외교부 장관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차고 넘치는 근거를 가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오히려 여당 의원님이나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확정하는 것이 여기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